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상자에게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첫 60분을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구조대가 환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생명사랑 스티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옐로우 닷 프로그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 주요 정보를 구조자가 즉시 알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차량 뒷유리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차량 보조석 사물함에 의료 카드가 있다는 표시인 셈입니다. 의료 카드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수술 이력, 질병 정보, 알레르기, 현재 먹고 있는 약 등을 적어 놓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보를 빠르게 알아챔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티커에 환자의 정보가 제공이 된다면 그 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 응급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도가 이런 취지를 살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각 시군 민원실에서 스티커와 의료카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일단 2만 3천 세트를 보급합니다. 강원도에는 특히나 노약자라든가 의료 취약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운전 시 사고 발생에 골든타임 내에 빠른 생명 구조를 위해서 노란 스티커가 일상화돼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겨울 동안 좁은 축사에서만 지내던 한우들이 초원으로 나와 자유롭게 풀을 뜯고 다니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방목을 하면 소들은 더 건강해지고 사료비 걱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한우 목장. 축사를 벗어난 한우 300마리가 들판을 향해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드디어 맞이한 해발 800m의 드넓은 초원. 서로 몸싸움을 하고 흙도 파헤치며 지난 겨울 동안 묵혔던 먼지를 털어내고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신선한 풀입니다. 소들은 대관령에 첫눈이 내리는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을 이곳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목돼 신선하고 영양소 가득한 풀을 먹고 자라는 한우는 축사에서만 길러지는 것보다 면역력과 번식력 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암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운동과 일광욕을 통해 가지고 그 면역력이 증강되고 번식률이 약 15%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한 마리당 80만 원가량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무기질이 풍부한 생초를 충분히 급여하고 일조량과 운동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하지만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축산농가는 국내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한우연구소는 방목형 축산을 일반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도입과 사업 건립 등 오는 10월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본격 취항에 대비해 출입국 관련 인력과 장비 보강 등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이 사옥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7km 떨어진 양양읍 조산리에 지상 2층 규모의 본사 사옥을 건립해 오는 8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상업 운항을 개시해서 외래 관광객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저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달 신청한 운항 증명이 9월 말에 끝나면 10월 첫 취항을 위해 객실 승무원 등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항공기 3대를 도입해 10개 도시에 취항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와 국내의 취항도시 31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취항에 대비한 대책회의도 열렸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노선 취항에 필요한 세관과 출입국 심사, 검역 등 CIQ 상황을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거점 공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0만 명까지 승객을 늘릴 계획으로. 강원도는 구체적인 교통 대책과 관광 분야 종합 대책은 다음 달에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이륙 준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입주가 4,000세대를 넘어섰지만 교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과밀에 이어 공립유치원도 건립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고 또 고등학교 설립은 내년에나 검토될 예정입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만 인구가 예상되는 원주 기업도시의 유치원 설립 계획은 병설 6개 학급이 전부입니다. 유치원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지정중학교 자리에 14개 학급의 공립유치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최근 교육부가 기업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기업도시 내 모든 부지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검토했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치원 용지는 면적이 좁아 설립 규모를 반 이상 줄여야 되고 다른 부지는 상업구역 200m 이내나 송전탑에 걸립니다. 결국 규모를 줄여 유치원을 쪼개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에서는 7,00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가 없어서 이 단설 유치원을 소규모로 2곳이나 3곳을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당초 기업도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설립이 추진됐던 고등학교도 부지만 획정된 채 아직 설립 계획이 없습니다. 입주민을 중심으로 설립 촉구 탄원서가 돌고 있지만 일반고는 통합구역이 원주시 전체여서 학력 인구 감소에다 기존 학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원주 관내에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 학교의 학급 감축이나 학교 규모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내년 가칭 기업중학교 개교 이후 진학률 추이 등을 판단해 고교 설립 계획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춘천 쓰레기 소각장이 정비를 받는 기간 동안 소각용 쓰레기 등이 마구잡이로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결국 매립장 사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촬영된 춘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소각용 쓰레기는 물론 일부 재활용 쓰레기까지 땅에 그대로 묻히고 있습니다. 당시 소각장은 정비를 받고 있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비 기간이 1년에 2달 가까이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170톤. 그렇다면 연간 1,2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소각용 쓰레기가 매립장에 묻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매립장 사용 기간이 대책 없이 줄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합니다. 그 기간 모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았다. 또 춘천시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재활용품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매립장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활용 쓰레기가 시민들이 선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춘천시는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위탁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현재 쓰레기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초 쓰레기 매립장은 204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립장과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기보다 가정 등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춘천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릉시가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강릉시는 20년간 위탁 운영했던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부터 직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강릉시는 20년간 특정 업체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의원들에게 문자로 보고했습니다. 강릉시의 직접 운영 계획에 반발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강릉시 의회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왜 저희한테 그런 멍해를 씌우고 또 강릉시 의회 의원들한테 저희의 부정적인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꼭 밝히고 싶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자원봉사센터 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시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특혜 우려 때문에 직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간 직영 후에 다시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또 들어갈 사무실이 공간이 확보가 되면 다시 또 민간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특정 또 민간 기관이 거기 와서 시청에서 건물을 하는 게 또 이게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부천시와 시흥시를 방문 조사한 뒤 직영을 반대했지만 시장이 직영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영하는 거는 저희들도 이제 반대 입장을 사실은 내긴 내셨지만 이걸 또 좀 긍정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거죠. 최고 결정권자의 생각인 건가요? 네, 그렇죠. 또 강릉시가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직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위탁 조례를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간 위탁이 만료되거나 내용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그 직영화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요. 일방적으로 어떤 윗선의 의지로 추진한다라는 것이 매우 규탄스럽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영화됐고 모범 사례로 꼽혔던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강릉시의 직영화 추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관광시설 복구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특별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기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1%대 금리로 제공하게 됩니다. 운영자금 지원 한도는 2배로 상향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됐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강원지역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결과는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강원도 정당들이 잇따라 추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도민을 섬기며 도민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변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26일까지 강원도당에서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의당 강원도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음에도 국민들 곁으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기득권의 보루가 돼버린 비상식적 국회를 보며 정치 혁신을 향한 노무현의 도전을 떠올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 25곳이 광고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상파 광고 차별 규제를 즉각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 25곳은 지역 방송이 불합리한 차별 규제들을 해소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MBC의 경우 무려 53.5%의 광고 매출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들은 방통위는 중간 광고 금지 등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광고 규제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태백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춘천 기상대가 폭염에 대비해 운영 중인 시내 85개 지점의 그늘막 쉼터에 폭염 정보를 제공합니다. 춘천 기상대는 춘천시가 운영 중인 그늘막 쉼터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 기상특보, 지역별 날씨 등 폭염 정보를 제공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강원도 내에서만 온열 질환자 203명이 발생했고 해마다 온열 질환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원주 얼교육관이 완공돼 어제 개관했습니다. 원주 얼교육관은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원주 행구동에 연면적 470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교육장과 전시장 등을 갖춰 원주의 역사와 인물, 향토 문화유산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교육관 개관으로 지역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해 역사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앞, 그리고 로데오 거리와 시네마 11번가 등 5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금연지도원과 실버 지킴이가 투입돼 계도 활동을 벌이고 오는 8월 14일부터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현재 14,588곳의 실내외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지난해 31건에 그쳤습니다. 강원FC의 18세 이하 팀인 강릉 제1고등학교가 11년 만에 도 대표로 선발돼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강릉 제1고 축구단은 지난 16일부터 4일간 철원에서 치러진 2019 강원도지사배 겸 강원도협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우승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도 대표로 출전합니다. 강원FC의 15세 이하 팀인 주문진 중학교도 도 대표로 선발돼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 북평 산업단지가 후보지 10곳에 포함돼 최종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동해시가 각각 절반씩 모두 343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북평 산업단지의 노후 기반 시설 정비와 지원 시설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최종 심사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에 최종 5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선군이 정선 아리랑 명품 아라리 음반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음반에는 정선 아리랑 기능 보유자인 유영란 씨와 김남기 씨 등 4명의 다양한 소리와 이야기를 인물별로 집중 조명합니다. 정선군은 음반을 정선 아리랑 전승 보존과 홍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지금의 상황이 ILO 규약 등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교육 공약 실천을 위해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자이언트 설악 그란폰도 대회가 오는 25일 4,8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제군 상남면에서 펼쳐집니다. 설악 그란폰도는 지난 1월 접수 개시 8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대회로 2010년 동호인 클럽의 장거리 라이딩을 계기로 탄생한 장거리 사이클링 이벤트로 올해로 9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코스는 208km의 그란폰도 코스와 105km의 메디오폰도 2가지로 각각 12시간과 7시간 안에 들어오면 완주로 인정되게 됩니다. 화천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되게 됩니다. 화천군은 현재 화천읍 2곳과 간동면과 사내면 등 4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올해 안으로 화천읍 강변둔치 공영주차장과 산림조합화 공영주차장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